잠깐! 스탑! 아니, 손님이 환불을 해달라 그러면 그냥 냉큼 환불을 해줘야지. 그러나 걱정 마세요. 노동은 안전하게, 일터는 행복하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노동 안전을 한눈에 알아보는 안전 로드맵입니다. 그럼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안전 로드맵의 힘찬 발걸음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고객님, 규정에 어긋난 환불은 불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손님이 환불을 해달라 그러면 그냥 냉큼 환불을 해줘야지.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얘가 건방지게. 야, 됐고 바로 입금이나 해. 여러분들 혹시 일을 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욕설 등을 당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민원인 갑질을 당하신 겁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중 1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객이나 학부모, 또 아파트 주민 등의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때 더욱 중요한 건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160명에게 갑질 피해 당시 대응을 묻자 61.9%는 피해 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는 거죠. 이 말은 즉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갑질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저 꾹 참고만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갑질 피해를 그대로 방치했다간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여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걱정 마세요. 감정노동의 정의부터 관리 방법, 그리고 갈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사항까지 오늘 안전 로드맵이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40대 대형마트 판매원인 A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A씨는 매장에서 제품 진열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고객과의 다툼이 생겼고 실랑이를 하던 중 구토 증상과 함께 그대로 픽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직원, 개인의 갈등으로 봐야 할까요? 더 헷갈리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확대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감정노동이 과연 무엇이고 또 조치 의무 사항으로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빨리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들, 감정노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캘리포니아 주립대 사회학과 교수인 엘리 러셀 혹실드에 따르면 감정노동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직업상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하는 등 우리 자신의 감정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처럼 감정노동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관리하면서 또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련의 직업적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고 또 타인의 감정만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게 쉬울 리가 없겠죠?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소중한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예방조치로는 첫째,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둘째,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셋째, 매뉴얼 및 건강장애 예방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위반할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 감정노동의 정의부터 조치 의무사항까지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유용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소중한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정노동의 관리부터 또 효과적인 응대 방법까지 더욱 디테일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억울하고 화나도 웃어야 한다? 감정노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노동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인에게 갑질을 당한 직장인 60%는 본인이 참거나 모르는 척 지나갔다고 합니다. 감정노동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감정노동을 받은 노동자들이 열의 6은 그냥 상황을 참거나 모르는 척 넘어가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고객의 다양한 불만 처리와 과도한 책임으로 업무에 시달리던 콜센터 팀장도 공황장애를 진단받아서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콜센터 AS 상담실에서 전화 통화 시 고객과 다툼이 생기자 통화 종료 후에 힘든 증상을 토로하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산재를 인정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정신질환에 대해서 산재랑 신청 건수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노동 관리의 필요와 응대 가이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감정노동의 관리의 필요성은 서비스가 계속 사회화되고 가속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서비스 직종에 있는 분들은 고객 접점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영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런 감정노동자는 전국 취업자 중 감정노동 소분류 직종 40개의 비중이 최대 42.2%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4일에는 감정노동보호법이 조금 수정이 되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조치 확대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제3자의 폭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객 접점 서비스 영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상대하는 모든 근로자가 다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건강장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과 전환, 그리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